왜 부업? 어려움을 보면서 반드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 8시부터 새벽 한 3시 매일 했고요. 오프라인도 친구랑 동업도 해보고 또 무인 모드 해보고 돈을 투자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거 브랜드 유통이라고 지금은 생각해요. 처음에 4개월, 5개월 정도 투자해서 매출이 올라온 이후에 이렇게 저처럼 반오토로 좀 소싱하면서 지내면 브랜드 유통이 훨씬 좋은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원조 엔잡러 대기업이 본업이고 브랜드 유통이 부업이에요. 브랜드 유통이 부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어마어마하고 이 사업을 좀 이끌어 오셨는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제가 오늘 홍대까지 왔습니다. 여기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벼락슈터입니다. 새로운 시도인데요. 조금 더 편하게 좀 인터뷰해 보려고 스튜디오를 한번 빌려봤습니다. 네, 저는 부업으로 브랜드 유통, 특히 쿠팡에서 롯데크로스를 하고 있는 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직업은 정확히 3가지고요. 네. 일단 직장 17년 차 브랜드 유통 대표하고 있고 네. 제 지역에서 네. 가수하고 MC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이크가 조금 익숙하시겠네요. 굉장히 익숙한데요. 네. 오랜만에 팟캐스트는 처음이라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네. 왜 부업 또 한 가지도 아니고 지금 3가지 잡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좀 아이한테 좀 일이 생겨서 이걸 네. 스트레스를 풀려고 네. 처음 여러 가요제를 나가다가 자꾸 네. 상을 많이 수상하면서 가수 네. 생활을 하게 됐고요. 오. 그리고 정말 이 브랜드 유통은 사실 직장인들 모두가 네. 한 15년차 지나면 공감을 하겠지만 지속성에 대한 좀 이슈가 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동료 혹은 또 선배들이 이렇게 공고사직도 받고 그때 사실 준비 안 된 사람들의 그 되게 어려움을 보면서 반드시 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 되게 좀 불안함이 늘 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미리 준비를 하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막막하거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건 없으셨어요? 일단 계속 영상을 보면 볼수록 처음에 네. 되게 흥미를 느끼다가 네. 이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사업자 내면서 또 저는 직장이니까 제 명이 네. 아니지만 내면서 또 정품 소명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벽들이 네. 하나하나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사실 네. 늘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네. 뭐 예전에 늘 생각했던 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회사 다닐 때 아는 것이 힘이다. 뭔가 이런 게 대세였는데 지금은 실행하는 게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메모하면서 하나하나 해보자 해서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어느 정도 반오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퇴근하고 뭐 가족들과 시간 좀 보내고 식사하고 8시부터 새벽 한 3시에서 3시 반까지 매일 했고요. 그러면 한 7시간 어떻게 보면 8시간 일하고 와서 또 한 7, 8시간을 또 일을 하신 거네요. 하고 대신 주말도 똑같이. 대신 주말은 낮부터 내가 원래 평일에 일했던 본업의 시간을 주말은 그 늦은 시간까지 다 이렇게 할애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진짜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저는 딱 5개월 동안 정말 특별한 이슈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 뭐 그렇게 뭐 가족이 이벤트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주말 상관없이 그렇게 7, 8시간을 퇴근하고 하신 거예요? 제가 가수 행사 있는 거 빼고는 전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비가 있었죠. 근데 사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열정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뭔가 반드시 해내겠다 마음이 있으니까 좀 아파도 약 먹고 버티고 또 잠 안 자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그 원하는 매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버텼던 것 같습니다. 힘들도 버텼어요. 그럼 막 밤에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현타 오는 이런 때가 있잖아요. 사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건 없으셨어요? 있었죠. 제가 4년 끊었던 담배를 원래 담배를 안 피셨어요? 담배를 4년간 전혀 왜 가수 활동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브랜드 유통 그 새벽에 그 현타 오는 시간도 있고 몸이 힘들 때 다시 흡연을 했던 것 같아요. 오죠. 안 오면 사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오죠. 그래도 어쨌든 이걸 함으로써 내 불안한 미래를 채울 수 있다라는 그 힘이 원동력이 되셨던 거네요. 많이 됐고요. 지금 직장을 다니는 나의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혹시나 잘못해도 내가 정말 나와서 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생겼구나. 당장 우리 이렇게 막 어렵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사실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자금이 없으니까 위탁 형태로 판매를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비상님은 오히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사입을 해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거고 그러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자금적인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는지. 저희가 위탁은 사실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고 많이 네. 교육을 하는데 저는 사입을 해서 그로스 이꼴 하거나 이렇게 사입을 하는 방식에서 사실 완전 무자본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본의 크기에 대해서 네. 매출 목표를 월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네. 매출 첫 달 목표는 한 300만 원만 잡고 네. 또 그다음 좀 더 현금 흐름이 돼서 700이면 또 500 이렇게 목표를 잡다 보면 급하지 않게 찬찬히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라 네. 막 사들이다가 이제 처음부터 100개를 사들였어요. 첫 사입을 할 때. 네. 근데 사실 이 100개를 샀을 때 네. 이건 남겠지. 그러면 여성 가방류였는데 네. 지인들 다 나눠주자. 저 똑같아요. 네. 이 생각을 하다가 네. 근데 마침 그 첫 소싱한 제품이 네. 100개가 금방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오히려 좀 더 조심했어야 될 아, 테스트들을 더 막 매입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오히려 잘못 사입한 게 아직도 재고가 있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건 정말 많은 수업료 내고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은 되게 조심스럽고 기존에 제가 팔았던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네. 천천히 접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과감했던 것이 오히려 그 다음에 좀 더 지금 궤도에 오르는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도움이 확실히 됐습니다. 정말 많은 품목을 해봤거든요. 네. 예. 얼만큼 그러면은 시도를 해보신 거예요? 제가 총 사입을 사실 뭐 2개, 3개 적게 해본 게 거의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해서 소자본이었다면 네. 여러 품목을 3개, 4개 이렇게 넣어보고 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네. 전 지금까지 한 130개 정도를 등록을 하면서 네. 좀 많은 수량을 좀 매입을 했었고 한번 사입할 때 한 최소 한 3, 40개부터 많게는 한 200개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30개 정도 유지를 하는데 네. 매출 유지하고 있는 건 한 10개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효자 상품이 있고 예. 또 이렇게 좀 회전율이 떨어지는 상품이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예. 그럼 그런 130개는 도대체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한 개를 선정했다고 했을 때 몇 개부터 넣는 게 답이냐? 뭐 정답은 없겠지만 예.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품목들의 테스트는 최소 5개에서 10개 정도를 사입을 해보고 네. 내가 넣어보고 네. 안 되면 그게 크림이나 어디에 좀 팔 수 네. 있는 정도의 가격까지 보고 네. 하면 여러 품목들을 한 5-6개에서 10개 정도 사입하면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안전장치를 두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막 30-40개를 처음부터 매입하는 게 아니라 네.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매입을 해서 네. 판매 추이를 한번 보고 근데 여기서 판매 추이가 좀 생각만큼 떨어지면은 백업 플랫폼, 뭐 크림이라든지 다른 네.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털어내는 편이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잘 팔린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네. 작게 테스트를 아까 저는 좀 더 크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 작게 하다 보면 내가 사입을 못했던 아쉬움들이 생기게 돼요. 그때 소싱 살 걸. 프로모션이 끝나고 네. 그 아쉬움이 생긴 걸 네. 잘 메모해놨다가 네. 자기가 소싱할 때 핵심으로 네. 쓰면 정말 네. 괜찮은 방법.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예. 성공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복귀를 하고 내가 더 갈 건지 이 실패를 하지 않을 건지 이거를 잘 분류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쭉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교육을 듣고 나만의 생각과 방향을 딱 정립을 해야 네. 성공할 수 있다. 뭐 소자본이면 네. 처음에 예전에는 위탁을 해서 데이터가 생기면 사입을 해라. 사실 이런 강의가 많았거든요. 네. 저는 그건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조금의 자본이라도 네. 먼저 사입해서 테스트해보고 요걸 조금 데이터화 시켜놓고 네. 충분히 위탁을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쿠팡이 더 맞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소명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이것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막 소명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매입을 해가지고 소명 올 때마다 쳐내고 예. 팔고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뭐 위탁을 하든지 뭐 더 사입을 하든지 그렇죠. 이런 방식을 어떻게 보면 쿠팡이 좀 더 특화된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그거에 되게 네. 만족도가 높았어요. 예, 실제 그렇게 해왔고 여러 네. 품목들을 성공해서 결국은 재고도 하나도 안 남고 네.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 생활 하시면서 부업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도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세금 부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사업자에게 겸업 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슈가 된 적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아, 이슈는 없고요. 왜냐하면 네. 저는 지금 안사람 명의로 하고 있어서 네. 처음부터 이슈 없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회사는 뭐 이렇게 부업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와이프로 시작을 했고 뭐 네. 카드 만들고 휴대폰 하나 더 만들고 여러 불편은 있지만 네. 부업으로 하려면 그걸 해내야 되고요. 네. 아예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크게 그거 외에는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뭐 CS 연락이 예. 온다거나 뭐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뭐 이런 에피소드는 없으셨나요? 있는데요. 네. 이게 부업으로 내 명의가 아닌 걸로 하려면 휴대폰도 그 명의로 하나 있어야 하고 네. 카드 있어야 돼서 그 휴대폰으로 사실 근무 시간에 사실 전화와도 잘 못 받아요. 못 받고 그래서 우리가 부업으로 적당한 게 쿠팡의 로켓크루스다. 사실 네. CS 뭐 반품 해결이 다 반오토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업으로는 쿠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현재는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전업을 좀 고려하고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떤 생각인지 바뀌었다고 하면 왜 그런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때는 사실 이렇게 내가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건 전업해서 제가 이제 쿠팡도 하지만 네이버도 하고 뭐 크림도 한번 해보고 또 수입도 그냥 온라인 사입이 아닌 오프라인 사입도 해보고 외국에 나가서 병행 수입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넓혀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업을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5개월의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 사실 반오토로 쿠팡만 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되게 안정적이다. 아직 아기들도 어리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네. 챌린지보다는 컴포트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때는 이걸로 모든 걸 다 대체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굳이 내가 뭐 회사에서 잘린 것도 아닌데 회사를 나올 필요가 있나? 네. 두 개로 벌 수 있으면 두 개 버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잡이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1, 2, 3위가 어떻게 되나요? 1위랑 2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지금 브랜드 유통과 저희 네. 본업의 네. 급여가 네. 성수기 때는 당연히 브랜드 유통이 높았고요. 네. 지금은 사실 약간 우리가 계절 변화되면서 네. 약간 비성수기잖아요. 지금은 급여가 조금 나을 수도 있고 가수 활동이야 또 이것도 성수기가 있거든요. 더울 때. 네. 그래서 순위로 보면 이게 1, 2위는 본업과 브랜드 유통이 솔직히 같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 급여만큼 여기서 수익이 나고 있다. 예, 처음에 몰랐는데 네. 이게 지금은 사실 제가 사입을 진짜 한 500만 원만 하는 달도 있거든요. 네. 매출은 좀 높은데도 그만큼 현금 흐름을 제가 조정하면서 만들어 보니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힘을 넣었다 뺐다 하는 형태로 본업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좀 가까운 미래에 이걸 좀 정리하고 여기다 힘을 더 쏟으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현재는 미래 회사를 당장 퇴사하겠다 마음은 접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 때문에 네. 지금은 부업으로 물론 쿠팡의 장단점이 있지만 네. 부업으로는 이만큼 좋을 수 없다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이클 정도 더 돌려보고 예. 그때 가서도 내 생각이 맞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시려고 하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너무 작년 7월에 시작했으니까 아직 그걸 판단해서 본업이 있는데 더 옥사하면서 다른 파이프라인을 늘린다. 사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일단은 유지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퇴사를 꿈꾸고 혹은 부업으로 수익화를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퇴사를 생각하는 분들은 분명히 지금 회사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을 거예요. 네. 아까 얘기한 제가 눈으로 본 이런 공고사진 이런 거 외에도 네. 사실 회사의 업무보다는 아마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네. 너무 선배 네. 대부분 제가 선배일 거잖아요. 네. 잘 아는데 그래도 준비를 철저하게 나가야 하고 퇴사보다는 네. 일단 저처럼 부업으로 제가 나름 이렇게 조금 성공을 했잖아요. 네. 부업으로 접근해서 해보고 전업을 결정해라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퇴사하고 브랜드 네. 유통을 시작하라 이건 사실 좀 무모할 수 있다 네.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 때부터 파이프라인에 되게 목말랐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도 친구랑 동업도 해보고 네. 또 무인 모두 해보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돈을 투자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거 브랜드 유통이라고 지금은 생각해요. 한 3-4가지 부업을 해봤거든요. 네. 처음에 4개월, 5개월 정도 투자해서 매출이 올라온 이후에 이렇게 저처럼 반오토로 좀 소싱하면서 지내면 브랜드 유통이 훨씬 좋은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 하셨던 거랑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일단 오프라인은 우리가 온라인도 분석하지만 뭐 상권 분석, 인테리어, 네. 그다음에 또 임대료 이런 걸 따졌을 때 사실 우리가 조금 장사가 안 되고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준비했던 인테리어 비용 뭐 여러 네. 가지가 다 네.
소멸되고 투자 비용. 말잖아.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재고가 좀 남더라도 네. 광고만 조금 돌려도 내 원가 정도는 뽑을 수 있단 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투자 대비해서 가장 괜찮은 부업이다. 해본 거 중에서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뭐 진짜 목돈이 일단 1,000만 원부터는 일단 시작이 될 거고 그렇죠.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서 브랜드 제품을 1,000만 원치 샀다고 하면은 진짜 바보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예,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1,000만 원을 매입을 했다고 정상적인 브랜드 제품을 매입했다고 하면은 아무리 손해를 본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다 날리진 않잖아요. 다 날리진 않고 진짜 네. 최소 절반은 찾죠. 네. 왜냐면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브랜드 유통으로 끝을 바라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병행 수입을 해서 정말 큰 규모의 업체 정도가 돼야지 큰 돈을 버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처음 시작하는 부업 이것만큼 리스크가 적고 이것만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직접 여러 가지 오프라인 해본 당사자로서는 제일 괜찮은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브랜드 제품을 무슨 제일 안 팔리는 핫핑크색을 여러 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웬만한 거 사놓으면 정말 웬만한 사실 원금까지는 네. 뽑을 수 있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좋죠. 비상님이 작년 6월, 7월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나라면은 이렇게 해볼 것 같다. 저는 진짜 네. 그냥 소자금 100만 원만 있어도 네. 무조건 해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사실 되게 방대한 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냥 메모지든 엑셀이든 해야 될 거 하나하나 1, 2, 3, 4, 5, 6 한번 정해보시고 네. 세팅이 완료되면 본인이 컨설팅하기에 좀 돈이 부족하면 내가 사고 싶은 브랜드 그다음에 팔고 싶은 플랫폼 이거 하나하나 적어서 많이 축소를 해나가야 됩니다. 월드컵 게임처럼 아, 네. 그렇지 않고선 시작하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시작을 실행을 바로 했었던 건 이렇게 카테고리를 난 나이키 아디다스 너무 대형 셀러도 많고 아. 너무 글로벌 브랜드야 아. 안 해. 아. 그래서 K 브랜드를 네. 아니 사진 찍으면 되지 네. 무슨 지재권 걱정을 해 하면서 하나하나 추려가면서 의류면 의류 중에 맨투맨 아니면 가방 중에 백팩만 전 이렇게 줄여가면서 소싱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가 잘하고 수 있는 걸 줄여나간다면 1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실행을 먼저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쳐내고 가지치기를 네, 하고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막 1,000만 원을 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만 원 한번 해보고 예, 어차피 강의비 200만 원, 300만 원 낼 바에 맞아요. 그냥 200만 원에 300만 원 네. 그것도 아까우니까 100만 원 사가지고 팔아보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였는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된 건 왜 잘 됐는지 안 된 건 왜 안 됐는지 여기부터 시작해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때부터 고매출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방향을 잡았다고 하면은 거기를 이제 밀어붙이는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 그렇게 하면 저는 사실 시작만 하시면 저희가 말씀한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정답이 있거든요. 네. 모든 게 정답이 아니지만 충분히 성장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초반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뚫고 나온다는 거.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브랜드통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걸로도 수익할 수 있고 부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만큼 내가 여기에 몰두하냐 이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메시지가 공감이 된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 영상 하나로 조금의 가능성 전환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서 예. 그 제 진심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